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같이 있는 게 더 외로워진 적 있으신가요? 늦은 저녁,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식은 국을 휘저으며 혼잣말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한 끼면 되겠지. 식탁 맞은편엔 남편의 빈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6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급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말없이 TV만 바라보는 그에게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나랑 밥 먹기 싫어? 그 말에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먹을 밥은 먹고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자. 그 짧은 대답이 결혼 40년의 온도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에 사는 정혜수 씨 부부는 은퇴 후 1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내 박연희 씨는 자식 키우며 살림만 해왔죠.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엔 서로 한마디도 안 한 채 밥을 먹고 오후엔 남편은 신문, 아내는 시장, 저녁엔 각자 다른 드라마를 보며 조용히 하루를 마칩니다. 연희는 동네 시장에 자주 나갑니다. 채소 가게 주인 순자 할머니가 덤으로 미나리를 얹어줄 때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혼자 밥 먹기 싫으면 나랑 한 끼 하지 그래요? 순자의 말에 연희는 웃으며 대답하죠. 아뇨, 혼자 먹는 게 익숙해서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오래된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엔 늘 같은 풍경, 신문에 얼굴을 묻은 남편. 밥 먹어. 나중에. 그 짧은 대화조차도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린 부부. 그날 밤 연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신혼 때 찍은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그만 눈물을 흘립니다. 저 땐 서로 눈만 봐도 웃었는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식탁 위에 식은 반찬을 보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거 어제 거잖아. 그럼 당신이 좀 데워서 먹어요. 내가 왜? 40년 동안 내가 다 했잖아. 당신은 뭐라도 해봤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자. 그 순간 연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게 당신 인생이야? 나는 이제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남편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몇 년째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싸둔 캐리어가 놓여 있었죠. 나갈 거야.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식은 밥을 바라봤습니다. TV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랬습니다. 최근 60대 이상 이혼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뒤 구청 민원실 앞 연희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았죠. 다음 57번 박연희 씨. 창구 앞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이혼 서류는 양쪽 서명이 필요합니다. 알아요. 곧 그 사람도 오겠죠. 그 시각 남편의 수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 안내문을 천천히 읽으며 메모를 했죠. 재산 분할 합의서 위자료 없음. 볼펜 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래, 이게 나은 걸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야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펜이 바닥에 떨어지고 몸이 휘청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119 불러요. 몇 시간 후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박연희 씨 되시죠? 남편분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연희는 가방을 움켜쥐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 링거를 꽂은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잠시 막혔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분간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보호자가 꼭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섰습니다. 이혼 서류 대신 남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왜 하필 지금? 남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꼴 보이기 싫었는데. 그날 밤, 연희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링거줄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 숨이 막혀서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숨을 대신 쉬어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버텨줘요.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꺼지고 의료기계의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연희는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막혀 떠나려던 내가 지금은 그 숨을 잃을까봐 무서워지는구나. 그녀는 주머니 속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구겨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창밖에는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빛엔 다시 살아난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녀의 마지막 대사가 울려 퍼집니다. 숨이 막힌다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멈춰 있었던 거였어. 새벽의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삑 소리만이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올 무렵 연희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 해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밤새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깜빡 잠이 든 것이었죠.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재활치료는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재활이요? 다시 걸으려면 매일같이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하긴 힘들 겁니다. 연희는 잠시 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강했던 남편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손보다도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며칠 뒤 재활병동의 넓은 복도, 해수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괜찮아요. 천천히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강한 남자로만 알았던 사람이 지금은 한 걸음을 떼기조차 버거워 보였죠. 그날 밤 연희는 병원 구석의 카페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7080 음악다방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같이 있어도 괜찮았으면 좋겠네. 며칠 뒤 사회복지사 할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윤 선생님, 퇴원 후 복지관 프로그램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기 운동이랑 식단 관리요. 해수가 묻습니다. 부부가 같이 해야 하나요? 네, 같이 하셔야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습니다. 그럼 해야죠. 이 사람 혼자서는 안 하니까요. 해수는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오래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할인이 건넨 일정표엔 걷기 모임, 요리 교실, 음악 치료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걷기 모임 첫날, 해수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옆에서 연희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연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렸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엔 식탁에 앉기만 했지. 밥 한 숟갈도 안 했잖아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벌어서 먹여주는 게. 근데 이제는요? 이젠 같이 먹는 게 사랑인 것 같아. 그 말에 연희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응. 지금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 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잠시만 애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당분간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손자가 잠든 뒤 연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싶어. 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어 다행이지. 누가 그 애들을 받아주겠어. 진이의 독촉 전화가 몇 번이나 걸려왔습니다. 연희는 그때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켠에 놓인 혜수의 약 봉투를 보며 혼잣말했죠. 이제 이 집은 쉼터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버팀목이네. 그날 밤 혜수는 자신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재활 첫날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죠. 숨이 막힌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적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고른다. 그의 손은 아직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써요? 그냥 기록이야. 내가 하루라도 잊지 않으려고.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 한마디에 연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모르죠. 그날 구청 가던 길에 내 발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럼 왜 멈췄어? 당신이 쓰러졌다는 전화 받는 순간 세상이 멈췄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걸을까요? 내일 아침 공원으로.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앞장설게.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이고 새들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괜찮아. 이번엔 끝까지 가보려고. 벤치에 앉은 연희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김치 주먹밥이에요. 그거 아직도 기억하네. 잊을 리가요. 그때는 매일 새벽에 싸줬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이렇게 눈부신 일인지 몰랐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으로 천천히 찢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이 아닌 같은 방에 누웠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리고 혜수가 잠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숨이 막혔던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멈춰 있었던 거였어.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으면 그 외로움이 길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숨이 막히던 삶에서 숨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엔 공책 한 장이 비칩니다. 첫 장엔 숨이 막힌다. 마지막 장엔 이제 숨을 고른다. 그리고 그 밑엔 파란색 원 하나가 선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 원은 멈춘 숨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마을. 봄 햇살이 포근하게 비추는 강가 산책길을 따라 한 부부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은 저 다리까지만 걸을까? 아니, 오늘은 좀 더 걸어보자. 몸이 가볍네. 그들의 이름은 한성재, 김순애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42년 차. 은퇴한 지는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부부는 싸우는 법을 잊은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그 평화는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들은 늙음을 준비한 부부였으니까요. 한성재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매달 약 230만 원. 그는 연금 외에 따로 퇴직금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난 퇴직금보다 루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할 땐 나라를 위해 살았고 이젠 나와 아내를 위해 사는 거죠. 아내 김순희 씨는 오랜 시간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덕분에 몸이 건강해진 거죠. 그녀는 정년 퇴직 후에도 아침마다 새벽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를 사와 남편과 함께 밥상을 차립니다. 아침밥이 뜨끈하면 하루가 편해요. 그녀의 말엔 삶의 리듬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처럼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불안에 떠는 중이었죠. 국민연금만으론 못 살아. 나도 재테크해야겠어. 연금만 믿었다가 다들 고생했잖아.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순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혹시 너무 느긋한 거 아닐까? 걱정 마. 우리는 돈보다 관계를 모은 사람들이잖아.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퇴직 후 그는 양평으로 귀촌했을 때 무소유의 삶을 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절반의 금액으로 소형 단독주택을 짓고 나머지 절반은 노후 생활비 통장에 넣었죠. 그는 말했다. 이 집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여유로 산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순희 씨가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혈압이 좀 높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대도 왠지 무섭네. 괜찮아. 병은 늦게 알아차리는 게 더 무섭지. 이렇게 일찍 알았으니 다행이지. 성재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순이와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았습니다. 걷는 동안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 한 얘기들. 딸 결혼식 때 울지 않으려던 마음, 서로를 탓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고마움, 그 대화들이 쌓여서 둘 사이엔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늙는다는 건 나누는 시간이 깊어진다는 거구나. 2025년 현재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노인 빈곤, 황혼 이혼, 퇴직 후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퇴직금 1억 투자했다가 날렸다. 자식에게 진명에 넘겼다가 쫓겨났다. 혼자 된 노인, 매달 병원비로 허덕여. 그 뉴스를 보며 성재 씨는 식탁 위 신문을 접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더 단순하게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들은 돈으로 행복을 찾지만 우린 시간을 돈처럼 아껴 쓰면 돼. 그게 진짜 부자야. 그는 늘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 쌓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부부는 지금도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지출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건 루틴과 신뢰로 유지되고 있었죠. 성재 씨의 하루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 나가 시를 씁니다. 젊을 땐 숫자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단어를 세고 있네요.
목요일엔 자원봉사 택시 운전을 나갑니다. 혼자 병원 가는 노인들을 태워주는 일인데 그 일 덕분에 동네에서 그를 성재 기사님이라 부릅니다. 그의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죠. 돈보다 관계를 잇는 사람, 한성재. 그 명함을 본 순희 씨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인기 많아서 걱정돼요. 걱정 마. 내 인기의 원천은 당신이잖아. 그 말에 둘은 소리내 웃었습니다. 부부는 큰 돈을 쓰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작은 사치를 즐깁니다. 그날은 두 사람의 약속된 외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와 서촌 골목길을 걷고 낡은 찻집에서 국화차를 마십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도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아. 우리 이제 싸울 일도 다툴 일도 없잖아. 왜 없겠어요? 늙어서 성격 더 세졌는데. 그래도 사랑하잖아. 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성재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로부터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손자 졸업식이에요. 꼭 와주세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래된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이 양복 어울리나? 그럼요. 당신은 나한텐 아직 신랑이죠. 그들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40년 전 결혼식 사진 속의 두 사람처럼 눈빛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 밤 성재 씨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후란 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완성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함께여서 고맙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둘의 방 안엔 말없이 웃음소리와 조용한 숨결이 섞여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 한성재 씨의 가족에게 작은 시연이 찾아왔습니다. 딸 한지연 39씨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혼했어요. 순이는 전화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통화가 끊긴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집인데 이젠 아이와 함께 살아야겠네. 그래야겠죠.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며칠 뒤 지연은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양평 집으로 왔습니다. 손자의 이름은 하민. 낯설고 어색했지만 순이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집엔 다시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부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민의 학원비, 식비, 학교 준비물, 지연의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2배로 늘었습니다. 순이는 가계부를 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적금 다 깨는 거 아니에요? 성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모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잖아. 그 말은 멋졌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하고 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여보, 이제는 조금 줄여야겠어요. 당신 택시 봉사도 잠깐 쉬어요. 그래. 대신 집안일은 내가 더 할게. 두 사람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TV 유료 채널을 해지하고 외식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둘의 얼굴엔 불안 대신 묘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민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자전거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성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배우자.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 비포장도로 위에서 성재는 손자의 자전거를 붙잡고 달렸습니다. 손 놓지 마요. 그래, 안 놓을게. 그들의 웃음소리가 산허리를 울렸습니다. 순이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몇 년 만에 보는 걸까? 그날 저녁 식탁엔 따끈한 미역국과 조기구이가 올랐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참 젊어 보였어요. 그래? 손자가 내 운동 코치잖아. 그 웃음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노후의 불안 대신 세대의 온기가 함께하고 있었죠. 몇 달이 흐른 뒤 지연은 마을 근처 작은 도서관에 취업했습니다. 하미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부부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성재는 어느 날 복지관 봉사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결국 준비한 만큼만 흔들립니다. 옆에 있던 자원봉사 노인이 물었습니다. 준비요? 돈 얘기요? 아니요. 마음의 준비요.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잖아요. 그 말이 입소문처럼 퍼졌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엔 그 문장이 적혀 있었죠. 준비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 문구를 본 순이는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을 철학자네. 아니, 그냥 오래 살아보니 그게 진리더라. 어느 날 마을회관에 정전이 났습니다. 깜깜한 밤, 손전등 하나 없이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마을 비상전화를 들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웃 여러분, 모두 안심하세요. 각자 촛불이나 손전등을 준비해 두시고 도움이 필요한 댁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순이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좀 멋있어요. 응? 불도 안 켜졌는데? 그래도 빛나 보여요. 정전된 밤, 부부는 이웃집 노인들에게 양초와 배터리를 나눠줬습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성재 씨,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세상이 아직 따뜻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빛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겨울, 창문 밖 눈발이 흩날리고 벽난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아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서로에게 기대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젠 서로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은퇴 첫날 내 인생은 멈춘 줄 알았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한 인생은 여전히 움직인다. 이듬해 봄 복지관에서 성재 씨에게 노후 모범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는 짧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땐 경쟁으로 살았고 중년엔 책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청중중한 어르신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퇴직 후 8년, 그는 여전히 아내와 산책을 하고 손자와 자전거를 타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의 공책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퇴직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하는 일로 직업을 바꿨을 뿐이다. 늙는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성재와 김순희 부부의 노년은 이혼과 후의 첫 번째 사례와 달리 준비와 신뢰가 만든 평화의 결실이었죠. 그들은 오늘도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여러분, 한성재 씨처럼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한 노년의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원하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일하는 노년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 노후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의 평균 노후 준비기간은 약 3년 8개월이며 절반 이상은 별다른 준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비율이 30%에 가까웠습니다. 퇴직 후 무리한 투자와 자영업 시도, 가족을 위한 보증이 결국 노후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성재 씨 부부의 준비된 루틴형 노후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연금 수령과 절제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빈곤율은 약 15% 수준으로 전체 은퇴자의 빈곤율인 38%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한 루틴과 절제가 노후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층 생활만족도 보고서에서도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건강관리, 관계유지, 경제적 자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재 씨 부부가 평생 지켜온 삶의 원칙과 같습니다. 건강을 자산으로 여기고 빚을 지지 않으며 돈보다 관계를 지킨 결과가 지금의 평온한 노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은퇴 이후 경제적 불안 요인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수면장애나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경제적 인식 차이, 연금 수령 방식, 자녀 지원 문제가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감정의 단절과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찾아올 때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반대로 성재 부부처럼 일찍부터 재무와 생활의 틀을 마련한 경우에는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비상자금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가정의 노후 불안 지수는 평균 29점으로 전국 평균인 54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돈의 액수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자료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OECD가 발표한 세계 연금 보고서에서는 노후 만족도가 높은 국가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꼽혔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연금 수용률이 높고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행복한 노년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참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자원봉사율이 40%를 넘는 반면 한국은 1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망이 약할수록 노년층은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다가 더 큰 상실을 겪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삶의 질과 직업 연속성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루틴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2배 높았습니다. 결국 직업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성재 씨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 복지관 봉사를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지 않아도 자신을 유지할 리듬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료비 차이도 뚜렷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70대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280만 원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약 170만 원으로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성재 부부의 걷기와 식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약의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역시 보고서를 통해 노년기의 활동적인 생활이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국가 의료비 부담까지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걷기와 대화, 봉사 같은 일상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비 전략입니다. 한성재 부부가 특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단순한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통계와 연구는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노후의 위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투자했는가 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돈을 쌓는 사람보다 관계를 쌓는 사람, 투자보다 건강을 먼저 챙긴 사람, 그리고 불안보다 루틴을 택한 사람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진짜 숨이 막히지 않는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낡은 손을 잡아보니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닳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남은 건 사랑이었고, 사랑이 끝나도 남은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서로의 순결을 다시 배우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개의 인생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의 후회였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서로를 탓하고 경제적 고통 속에서 마음이 멀어지며 결국 황혼이혼이라는 절벽 끝에서 서로의 손을 놓아버린 부부의 이야기였죠. 그들의 인생은 함께였지만 외로웠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여유가 없었고, 경제는 있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후회만 남았죠. 반면 두 번째 이야기 속 한성재 씨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늙음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남들이 투자할 때 관계를 지켰고, 남들이 불안할 때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후는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비싸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돈으로 노후를 채우려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으로 인생을 채워갑니다. 누군가는 욕심으로 늙어가지만 누군가는 감사로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10분이라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 참 힘듭니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은 줄어들고 자녀는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미리 설계하고 건강을 지키며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그들과 같은 나이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남보다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성실히 따뜻하게 보내면 됩니다.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쌓여 평화로운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연금 액수가 아니라 매일의 마음의 잔고에서 시작된다는 거려. 돈이 아니라 대화가, 집 크기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의 길이가, 그리고 통장 숫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미소가 더 소중하다는 거려. 오늘도 누군가는 불안 속에서 잠들지만 또 누군가는 작은 방 한켠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며 웃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준비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내일 아침엔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저녁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는 퇴직 후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다시 피어납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늙는 게 두렵지 않다고, 이 삶이 참 고맙다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짜 노후 아닐까요? 마지막 화면에 한 문장이 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웠기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차례입니다. 그 이야기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